여러분, 집안에 이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10년 넘게 쓰지 않았는데도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두 잔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실 바닥은 자꾸 좁아지고 주방 찬장은 열 때마다 답답하고 안방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짐 보관소처럼 변해버리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후집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라는 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정리가 곧 안전이고 안전이 곧 삶의 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리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정리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어디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실부터 해보세요. 거실은 집의 얼굴이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소파 옆에는 신문지와 잡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한쪽 구석에는 쓰다만 운동기구, 발치에는 잘 쓰지도 않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조금씩 방치된 물건들이 결국 거실을 답답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상당수가 거실에서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주 오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밤에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는 정리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거 언젠가 필요할까 싶어서 두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이 발에 걸려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정리해드린 62세 어르신 댁 거실에는 오래된 안마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들여놓으셨는데 결국 옷걸이와 창고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공간은 좁아지고 바닥에는 전선이 엉켜 있어서 밤마다 발에 걸릴 위험이 컸습니다. 정리를 권해드렸을 때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결국 과감히 치우신 뒤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거실이 환해질 줄 몰랐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거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닥부터 비우세요. 바닥에 놓인 잡동사니만 치워도 생활 동선이 확 달라집니다. 소파 옆 잡지 더미, 발치에 있는 작은 테이블, 쓰지 않는 운동기구, 박스 하나만 치워도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공간이 넓어집니다. 다음은 눈높이 정리입니다. TV 장식장 위, 서랍 위에 방치된 소품이나 장식품들이 먼지만 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청소할 때도 불편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거실 정리를 시작하면서 한 번에 다 치우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은 소파 옆 신문지 더미만 치우기. 내일은 TV 장식장 위 소품만 정리하기. 모레는 바닥에 놓인 작은 의자 하나 치우기.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거실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거실 정리를 끝내고 나면 집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정리 전에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던 공간이 정리 후에는 환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가족이 찾아왔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손주가 와서 놀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60세 김정숙 어르신도 거실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손주들이 오면 같이 거실에서 놀아주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댁의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바닥에 발에 걸릴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그게 바로 거실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오늘 잡지 더미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나면 집이 한결 넓어지고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정리를 시작한 김에 꼭 손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불, 칼, 뜨거운 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방은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제가 주방 정리를 도울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 손에 닿는 위치의 원칙이에요. 자주 쓰는 냄비, 프라이팬, 그릇은 허리 높이에 두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큰 소치나 접시는 상단이나 하단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일 허리 굽히거나 의자에 올라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한 번은 65세 어르신 댁에서 정리를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매번 주방 하단 서랍에서 무거운 프라이팬을 꺼내느라 허리 통증이 심해졌던 거예요. 제가 위치를 바꿔드린 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작은 변화 같지만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방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래된 양념통과 기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김옥자 어르신 댁에서는 무려 15년 된 식용유가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덧지하셨지만 사실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굳어버린 양념, 몇 년째 냉장고 구석에서 잠든 통조림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리 후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도 냉장고나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게 한두 개는 꼭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싱크대 위를 비우는 것입니다. 전기밥솥, 믹서기, 토스터기, 커피포트 한때는 다 필요해서 사놓으셨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많으면 조리대 공간이 좁아지고 칼질할 때 손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도 매주 한 번 이상 쓰세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 없는 기구들을 줄이면 조리대가 넓어지고 요리할 때 동작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어르신 댁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작은 바구니 정리법입니다. 매일 쓰는 약, 차, 조미료 같은 건 작은 바구니에 담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굽히지 않고 딱 한 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도와드린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리할 때 동작이 절반으로 줄었어. 이제 주방에 서 있는 게 덜 힘들어. 주방 정리를 하고 나면 단순히 깔끔해 보이는 걸 넘어 생활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오래된 식재료가 사라지면 위생이 좋아지고 조리대가 넓어지면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요리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리 전에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답답하고 찬장 문을 열면 뭐가 어딨는지 몰라서 짜증이 났는데 정리 후에는 훨씬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릴 때도 자부심이 생기고요. 여러분, 지금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싱크대 위, 냉장고 속, 찬장 안.
당장 버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그중 3가지만 버려보세요. 댓글로 양념 3개를 버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거실을 넓히고 주방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이자 노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집에서 안방은 쉼터라기보다는 짐 보관소처럼 변해 있습니다. 침대 및 옷장 위, 서랍 속에 몇십 년 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방 정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안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 꺼진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침대 옆 박스나 의자,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68세 장영호 어르신 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잡동사니 박스가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그 박스에 걸려 크게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안방 정리를 결심하셨습니다. 정리 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밤에 일어나도 마음이 편해. 발에 걸릴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졌어. 안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바로 잠자리 주변을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 옆 바닥에 있는 박스, 작은 테이블, 전선은 과감히 치우세요. 발에 걸릴 수 있는 작은 발매트도 꼭 필요한 것만 두세요. 옷걸이나 가방을 침대 옆에 두는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침대 주변은 단순히 깔끔해 보이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쉬는 공간입니다. 안방 정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옷장입니다. 수십 년 된 옷, 이제는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나 손이 가지 않는 옷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광주에 사시는 64세 박순자 어르신 댁을 정리할 때도 옷장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옷이 가득했는데 그중 절반은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옷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인가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15년 전쯤? 근데 이상하게 버리질 못했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억도 있고 언젠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옷 때문에 당장 입을 옷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나누세요. 실제로 몇 벌은 경로당에 기부했고 몇 벌은 손주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이렇게 나누니까 속이 시원하네. 괜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안방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합니다. 오늘은 침대 옆 바닥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모레는 서랍 한 줄만. 이렇게 조금씩 해보세요. 작은 정리 하나가 쌓이면 어느 순간 안방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리 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안방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네요. 밤에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숨이 훨씬 트이네요. 안방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보내야 할 쉼터입니다. 그래서 안방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안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침대 옆 바닥에 혹시 발에 걸릴 만한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치워보세요. 댓글로 침대 옆 박스를 치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거실, 주방, 안방을 하나씩 정리해 보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치우긴 치워야 하는데
뭘 남기고 뭘 버려야지? 맞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일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오늘 치웠다가 내일 다시 쌓이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항상 어르신들께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1년 법칙, 한손거리, 하루 15분 습관입니다. 첫째, 1년 법칙. 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건 수십 년 현장에서 정리를 해오면서 제가 몸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옷, 주방용품, 전자기기 다 이 법칙에 들어맞아요. 어느 어르신 댁에서는 옷장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옷이 가득했는데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신 게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아마 15년 전이라고 하셨어요. 체형도 달라졌고 유행도 바뀌었지만 언젠가는 입을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두신 거죠. 결국 그 옷들 때문에 당장 입을 옷을 꺼내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집 안에 있지 않으신가요? 옷장, 찬장, 서랍 속에 아마 하나둘은 꼭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은 이제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한손거리 원칙. 정리는 보기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하고 안전해야 진짜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물건은 반드시 한 손 뻗었을 때 닿는 곳에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드시는 약은 식탁 위 바구니에, 매일 쓰는 안경은 침대 옆 서랍에, 이렇게 가까이에 두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 주지 않고 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에 몇 번 안 쓰는 큰 솥, 명절용 그릇, 특별한 날 입는 옷 같은 건 위나 아래로 두는 게 맞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 생활 동선에 있으면 매번 치우느라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해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무거운 프라이팬을 매번 하단 서랍에서 꺼내느라 허리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위치만 바꿔드렸을 뿐인데 요리할 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셋째, 하루 15분 습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15분 습관입니다. 정리를 큰일처럼 생각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15분씩만 하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책상 서랍 한 칸, 내일은 옷장 한 줄, 모레는 주방 선반 한 칸. 이렇게 작은 공간만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0대 어르신 한 분은 휴대폰에 아예 알람을 맞추셨어요. 저녁 8시면 15분 정리 시간 알림이 울리는 거죠. 그분은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주말에 따로 치울 게 없어. 매일 조금씩 하니까 집이 늘 깨끗하네. 정리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유지되는 겁니다.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리 기준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년 법칙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쓴다. 한손거리 자주 쓰는 건 가까이, 가끔 쓰는 건 멀리. 하루 15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집은 다시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리가 되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삶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공간을 15분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옷장 한 칸 정리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거실에서 시작해 주방, 안방을 거쳐 마지막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까지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거실은 바닥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 둘째,
주방은 한 손거리 원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안방은 잠자리 주변을 비워야 진짜 쉼터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과 기억 속에 있다는 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건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는 마음먹은 그날,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바닥에 잡지 더미 하나, 주방 찬장에 오래된 양념 하나, 안방 침대 옆에 작은 박스 하나, 그리고 손대지 못했던 추억의 물건 하나. 이 네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오늘 정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새로운 노후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정리를 끝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냉장고 속 양념을 버렸습니다. 침대 옆 박스를 치웠습니다. 편지를 메모리 박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씩 더 가볍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리가 쉬워지는 말버릇과 태도입니다. 언젠가 해야지 대신 오늘 하자라는 말, 나중에 대신 지금이라는 말. 이렇게 말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